네. 예고 드린 대로 25년 된 32평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총공사 3,200만 원 들어간 공사 전에 한번 완성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공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세히 영상을 좀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번 볼게요. 시공전 모습부터 한번 보실게요. 시공전에는 일단 철거 전의 모습입니다. 철거 전에는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제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의 모습이고, 여기 그 거실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거실. 그리고 저희가 요 부분이, 이분이 지금 전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나가자마자 지금 마루 철거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런 기존에 있는 이게 마루가 아니고 타일이었어요. 우드 타일이었는데 그 우드 타일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철거 업체를 불러서 장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사 나가자마자 장비가 오고,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판으로 되어 있었고요. 확장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쪽에도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샤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철거를 했죠. 이렇게 철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문 모습이 되어 있고요. 문도 좀 오래돼서 이제 장판,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문 틀이 이렇게 생겼었고, 도배 이쪽에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이렇게 철거 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욕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욕실은 지금 오래된 지금 욕조 앉혀져 있었고, 이 세면기는 한 번씩 바꿨는데 그래도 워낙 낡았었어요. 네, 그렇게 낡았었고요. 공용욕실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부욕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거 전에는 발코니 부분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발코니 부분에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좀 타일도 좀 오래된 예전에 있는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 반대쪽 부분도 여기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창고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도 샤시, 알루미늄 샤시도 있고, 여기는 안방 같은 경우는 방은 이중 샤시로 되어 있는데 외창은 지금 알루미늄 샤시도 있고, 안쪽은 이게 목틀로 되어 있는 샤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관문이 보통은 현관문을 철거를 안 하고 여기다가 필름을 입혀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여기가 요 하단 부분이 굉장히 찌그러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틀 같은 데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잘 열고 닫히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교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도, 현관문도 방화문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철거부터 되는데, 철거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철거하고 설비를 해야 됩니다. 철거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우드 타일을 철거를 했는데, 이렇게 철거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혹시 우드 타일 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철거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비가 들어와서 다 철거가 됩니다.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하고 해체를 해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바닥을 보면 여기가 이제 막 본드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본드 같은 게 막 묻어 있는데, 이 본드도 마지막에 면가리를 다 합니다. 장비로 면가리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거실은 장판이니까 방은 장판이 깔려 있었으니까 이렇게 제거할 필요 없고, 거실이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드까지 다 제거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제거가 되면 이렇게 다 제거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전체를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설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철거한 모습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설비 확장방 보일러 배관 전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철거를 하고 요 날개는 뜯어냈습니다. 여기 철거를 하고 바닥 타일 부분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한 모습이고, 철거를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이게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인데요. 단열재를 여기다가 깔고,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깔고 이쪽 부분을 커팅을 해서 요 보일러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쪽에다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일러 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아파트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주방 부분이에요. 주방 부분. 주방 부분에 있는 여기 보일러, 주방에 있는 여기 보일러 배관이 이쪽 주방 쪽으로 들어오는데, 주방에서 배수관이 있어요. 배수관. 주방에서 하수도 물이 내려가면,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이 이쪽 배수관을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수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요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철제로 되어 있어요. 쇠 파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쇠 파이프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아파트는 이렇게 쇠 파이프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쇠 파이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이 쇠 파이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이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안에 녹이 다 찼어요. 그래서 녹이 차 있어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녹이 차고, 녹이 찬 부분을 뚫으려고 이렇게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쇠 파이프가 잘못하면 구멍이 나요. 쇠 파이프가 세월이 지나면 이게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쇠 파이프가 구멍 나서 하면 이쪽에서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설치해놨던 싱크대 다 뜯어야 되고요. 이 공사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미리 이제 제가 관리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에서 이거에 대한,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이게 지금 이 아파트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 부분을 교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교체를, 이게 원래는 PVC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PVC관으로 되어 있어야 녹이 안 슬고, 이 배수관은 PVC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쇠 파이프로 예전에 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요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교체 공사를 합니다. 보시면 배수관을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이 안쪽까지 철거를 해가지고 요 부분을 다 뜯어내고 요걸 다 올려내요. 이 안쪽에까지 파이프가 이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엘보로 되어 있는데, 이 기역자로 꺾인 부분을 다 철거를 해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 좀 자세히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쇠 파이프가 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밑에 있는 배수관과 연결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주 배수관과 연결되기 직전까지가 다 쇠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뽑아냅니다. 이걸 다 뽑아내서 지금 교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PVC관이 아니고 여기 이제 PE관일 텐데요. 이제 PE관이 여기, 이게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PVC관으로 해도 충분하지만 저는 좀 더 튼튼한 수도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수도관이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전혀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관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수도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차후에 이거에 대한 조금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누수 같은 게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설비 공사를 할 때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설비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공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든가 잘 몰라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보일러관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일러관의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일러가, 이게 여기가 중앙난방인데 중앙난방 보일러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쭉 해요. 이렇게 쭉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순환을 하겠죠? 방으로 순환을 한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뒤에 있는 관으로 내부에 있는 이제
온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온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라인을 타고 이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이 관을 좀 잘 보시면 이 관이 이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부분이라든지 이게 처음에 좀 굵은 관으로 왔다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얇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얇아지고 이 관이 이렇게 철제로 된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이 지금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순환을 이쪽에서 녹이 차고 이쪽에서 좁아지다 보니까 이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이 온수의 이런 흐름을 좀 방해해서 좀 집안이 좀 덜 따뜻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여기 요거에 대한 교체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동구매로 요거에 대해서 교체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은 이제 요 부분이 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미리 싱크대가 안 치워지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요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됐었습니다. 요 부분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아까 전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걸 끊어서 여기서 관을 요걸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지금 예전에는 중앙난방에서 뭐 온도 조절기 같은 기능을 했던 건데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관리사무실에 이제 문의하고 그쪽에서 확인해주고 해서 이거는 교체해도 문제가 없다.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해서 온수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 공사를 했고요. 이렇게 철거까지 마무리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철거를 하고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본적인 철거만 하고 샤시 철거는 아직 안 돼 있죠. 여기 밑에 우드 타일 철거돼 있고요. 이런 바닥 장판 철거돼 있고 문틀 다 철거돼 있고요. 아직 문은 철거 안 된 상태고 샤시는 살아 있고 이제 도배가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문틀 여기 주방도 싱크대도 다 철거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부분 주방 타일이 있잖아요. 주방 타일 부분도 여기가 기존에 한번 여기를 수리를 해서 기존에 타일이 있었는데 그 타일에다 덧방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거를 다 뜯어냈습니다. 다 이거를 전부 다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덧방을 하면 또 3번이 되고 덧방이 되니까 아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걸 다 철거해야지만이 여기가 이제 샤시가 새로 들어오는데 요 샤시가 새로 들어올 때 요 마감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마감이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대가 다 철거된 모습이고요. 요 문틀도 다 뜯었고요. 기존에 있던 타일은 철거 안 했어요. 거기는 덧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요 샤시는 이후에 철거되는 거고요. 요 스위치도 나중에 철거돼서 새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등도 보면 여기 하나만 있죠? 지금은 2개가 있어요. 전기공사를 해서 배선을 2개 빼놨고요. 이쪽에 다 철거를 했고요. 요 문틀도 다 철거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날개가 아까 전에 제가 전에 그 리모델링 완성된 거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쪽 날개는 지금 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날개는 철거를 하고 이쪽 날개를 살려둔 이유는 보시면 이제 배수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화면에 나올 겁니다. 문틀 다 철거했고요. 옷장도 철거를 했고요. 옷장 있는 부분도 문을 철거를 했어요.
이쪽 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부분에 여기 배수관이 지나가요. 화면에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이 여기 배수관이에요. 하얀 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배수관이거든요. 이 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평하게 하고 싶어도 어차피 이걸 철거를 해도 이 반듯하게 평평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방에 있는 깊이하고 이 발코니 쪽의 깊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실은 요 깊이가 똑같아서 요거를 철거를 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철거를 해도 벽이 반듯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안 나오고 이걸 철거를 해서 여기가 이제 이제 목공사를 할 때 이 배수관을 감싸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두께가 좀 20cm 정도 되는데요. 요 두께를 철거를 하고 이걸 감싸고 가면 일부 방이 조금 넓어지는 효과는 있겠으나 어쨌든 반듯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요 부분도 미장도 해야 되고 이제 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목공사로 이런 틀을 작업을 해서 그냥 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딸 방에 이런 확장 공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철거가 다 돼 있을 때 여기도 지금 천장도 다 뜯었죠? 천장 다 뜯었고요. 여기 보시면 천장 다 뜯었고요.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욕조를 뜯어내고 욕조 자리를 방수를 했습니다. 욕조 자리를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방수 작업을 했고요. 요 바닥하고 요 위에까지 방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욕조를 뜯어내고 앞으로 이제 배관 작업을 해놨어요. 배관 작업을 해놓은 여기는 벽돌을 쌓아서 젠다이 선반을 설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반이 설치가 되면 이 관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작업을 요 설비에게 맡겨서 지금 요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방수하고 요거하고 설비가 지금 아까 전에 싱크대 쪽에 배관 교체하고 보일러관 교체하고 그리고 싱크대 수전을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수전을 좀 내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수전을 좀 내리는 작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작은 방 확장할 때 보일러 배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설비 분께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부분을 설비분한테 의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셀프 리모델링 공사가, 셀프 인테리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앞에 공사를 해놨어요. 여기가 벽돌을 여기다 쌓아서 젠다이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관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틀과 이런 거를 다 지금 철거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천장은 그냥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천장 부분은 철거한 건 몰딩만 철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런 에어컨 관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철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쪽 안쪽 문도 뜯었죠. 여기 안도 문도 뜯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철거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철거가 되면 이 상태로 이렇게 보여요. 철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청소까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촬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철거와 설비 공사를 지금 된 상태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요 상태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비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데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철거 비용을 보통은 이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철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뭐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막 견적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장까지 하면 막 3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철거를 이제 보통 철거를 하는데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철거 양이 어느 집은 철거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철거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비용이 똑같다고 하면 그건 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철거 부분도 각자에 대해서 철거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 철거하는데 아까 기계 들어온 거 장비 들어와서 철거하는 거 보셨죠? 이게 평당 15,000원입니다. 평당 15,000원. 여기는 30평대 아파트에 거실 부분 10평 정도 나오거든요. 10평 기준에서 15만원. 평당 15,000원인데 저희는 지금 우드 타일이라서 지금 15,000원이고요. 만약에 저게 마루였다면 25,000원입니다. 예, 철거 비용이 평당 25,000원. 그래서 만약에 마루였다면 25만원이었겠지만 여기는 타일이었기 때문에 15만원에 해결이 됐고요. 싱크대 철거하는데 14만원 들었고 작은 방 날개벽 하나 철거했죠? 그게 15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철거 비용은 수거까지 다 포함이에요. 수거까지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작은 방 날개 철거하는데 15만원. 작은 방 발코니 부분 밑에 뜯어냈죠? 타일 부분하고 그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한 칸에 12만원 해서 전부 다 철거하는데 기구까지 다 철거하는데 칸당 12만원에서 24만원 들어갔고요. 문틀은 문나구 문틀 해서 개당 25,000원 해서 6개 해서 15만원이었고요. 붙박이장 창구장 해서 6만원 산출이 됐고요. 신발장 4만원, 몰딩 3만원, 주방 타일 17만원. 주방 타일이 뭐냐면 아까 전에 주방 쪽에 있는 타일이 지금 이중으로 덧대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중으로 덧댄 주방 타일을 다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17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샤시는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작은 방 확장했잖아요. 작은 방 여기 이렇게 작은 방으로 확장을 했을 때 여기 샤시가 있었어요. 여기 샤시를 뜯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동차 샤시가 4만원. 그래서 나머지 뭐 에어컨 관이라든지 뭐 장판 등 이런 건 있었는데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서비스로 철거해 주셨고, 그리고 요 총 더하면 137만원이 나오는데 좀 내고를 해서 좀 할인을 해서 7만원 정도는 할인을 받고 해서 130만원의 철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철거 비용 13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방 하수관 교체 아까 전에 지금 보셨던 요거 교체했죠. 요거 교체하는데 만약에 요 부분만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 아마 최소한 5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50만원 정도 됐었고 아파트 내에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싱크대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추가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30만원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순환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일러 순환관이 요 부분을 교체하는데 요 부분도 교체하는데 지금 사실은 뭐 2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 말씀을 드려서 15만원에 지금 여기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방 확장하는데 여기 작은 방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일러 배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일러 배관 요거 깔고 보일러 배관하고 미장하는 데까지 비용이 40만원 들었습니다. 4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젠다이 부분 2개소 그 화장실 욕실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욕실에 지금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에 요 부분 2개소 화장실 2개니까 2개소 요거 했잖아요. 요 부분을 10만원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욕조 자리 방수하는데 10만원 이렇게 해서 싱크대 수전은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해서 105만원 해서 이렇게 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철거 비용과 설비 비용이 지금
235만 원 들어갔네요. 235만 원. 이런 거를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거 비용 총 얼마, 설비 총 얼마 이렇게 되지만 이게 작업 지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철거하는데 얼마, 설비 공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를 직접 만약에 부딪혀 보시면 항상 뭐든지 내가 추가하는 비용, 작업을 추가하는 게 생기면 이렇게 비용들이 추가되고 그만큼 일을 안 하면 비용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철거하고 설비 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이 이거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서 오늘은 철거와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요, 창호하고 그 다음 공사했던 창호하고 샤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